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조용히 박스권을 맴돌던 우리 증시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올라가질 못하지 하고 있었는데 그런 찰나 차이나 리스크가 우리 시장을 강타하면서 시장이 급락해버렸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만 30포인트 이상 내주면서 1930선을 겨우 지킬 정도였는데요. 만만치 않게 빠졌던 코스닥도 이슈였었죠. 승승장구하다가 코스피가 급락하니까 코스닥도 역시 매굴 추지 못했습니다. 어제 1.5%가량 급락하면서 5일선을 시원하게 내주는 540선이 붕괴되는 대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물론 셀트리온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투자 심리가 같이 안 좋아진 건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회사채 시장이 연이은 디폴트 그리고 앞서 있었던 2월 수출 급감이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정도만 자아내는 줄 알았는데 메릴린치의 비관적 리포트로 인해서 중국발 금융위기설까지 나돈 것이 어제 과도한 급락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제 급락이 과도했다면 오늘 좀 반등해주면 좋을 텐데요. 간밤에 글로벌 증시에서 특히 뉴욕의 다우를 제외한 나스닥과 S&P 500은 소폭이지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가질 수 있겠지만 오늘이 정작 내 마녀의 날이기에 역시 부담감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최근에 베이시스 스왑 스프레드 값이 모두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서요. 오늘 당장 외국인들의 선물 움직임에 눈을 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반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반등을 못하면 잘하면 종가장 1930을 또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급락했던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 반등할 수 있을지 금통위와 동시만기 이벤트가 걸려있는 오늘장 미리 들여다보죠.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보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먼저 최희승 차장님과 정영훈 팀장님 그리고 김연겸 팀장님과 안상현 대리님 모두 다 중국 얘기를 하셨어요. 중국 쇼크가 코스피를 강타해서 31포인트나 급락했다.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 속 코스피 급락. 그리고 한 줄 잠깐 뛰어넘어 가보겠습니다. 대외 리스크 부각, 중국 얘기가 포함되어 있겠죠. 외국인 동시 순매도하면서 하락. 중국발 악재 외국인 순매도 코스피 하락. 외국인이 어제 한 3천억 가까운 현물 쪽 순매도를 3일 정도 이상 연속적으로 보여줬지만 선물 쪽에서도요. 어제 8,000개약 넘는 선물의 순매도로 프로그램 순매도 규모도 3천억이 넘어가면서 대거 물량이 출회됐었습니다. 수급 얘기가 중국발 악재와 함께 많이 전일장 급락의 요인으로 거론이 되는 모습이네요. 이어서 오늘장 프리뷰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시만기 변동성을 오히려 즐기자 하셨습니다. 최희승 차장님은 급락 시 매수 사인을 내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대외 우려가 과도한데 1900포인트 초반까지 온다면 박스권 하단 대응, 하단에서는 역시 매수해도 좋겠다. 더 빠지면 사도 된다. 그런 얘기신 것 같고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코스피의 좁은 구간 등락이 전망되니 1900포인트 위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하셨습니다. 반등을 해도 세게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신 것 같고요. 김영겸 팀장님은 시장이 그래도 안정을 찾으면서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상현 대리님은 중국발 우려와 과도한 매도세가 있었기 때문에 전일 매수를 추천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매수 추천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유일하게 보수적이라는 표현을 쓰신 오늘은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님 만나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일 급락했었고 이제 1900포인트 얘기들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역시 1900포인트를 얘기하시면서도 매수하자보다는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전혀 다른 전략을 주셨습니다. 뭐가 가장 마음에 걸리십니까? 오늘 또 동시만기이기도 하지요. 네. 우선 1900선에서 1930선까지 보수적인 접근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1900선 초반에서는 분할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 이제 금통위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만기 있는데요. 우선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그래도 중립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순차익 잔고 감소로 인해 가지고 뭐 차익거래 물량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근데 또 이번 주 오늘 이 이벤트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 그리고 여전히 지금 우크라이나의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러시아가 수용할지 이런 미지수 부분들이 좀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뭐 시장에서 제일 크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발 악재가 뭐 시장의 단기 변동성 계속 자극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지난주에 중국이 전인대 통해 가지고 뭐 앞으로 성장률 급락하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진 않겠다 이런 당국이 경기 방어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다는 부분에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 뭐 지금 시장 보시면은 뭐 중국 사태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뭐 정정 불안감 계속 이 기존에 있던 악재들이 반복에 의해 가지고 시장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이런 모멘텀들 이제 완전히 변동성이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어제 시장 뭐 1950선에 이제 20일, 60일, 200일선 이평선 모두 중첩돼 있는 상황인데 한 번의 급락으로 이제 주요 이평선들이 모두 하회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 뭐 상승 하락 등락은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상승과 하락의 하방의 이 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악재들이 이제 확실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코스피 시장이 뭐 탄력적인 상승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뭐 국내 기업들 실적 부담 계속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한 가지 그래도 1900선에서는 그래도 분할 매수 접근하자라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뭐 지난 2월에도 이제 저점 시작으로 계속 동일한 변수들 지금 동일한 악재들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코스피가 뭐 지속적인 반등 그래도 꾸준히 이어왔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반복된 악재라는 점 그리고 모멘텀 회복 시간이 지나면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그래서 1900선 정도에서는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신저가를 찍고 있는 대형주에 대한 매수 타이밍도 조금 늦추길 원하신다는 얘기신지 이 부분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개별 종목들은 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중소형주는 우선은 전 고점 부근까지는 좀 개별 모멘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져가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900선에서의 분할 매수 접근은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낙폭과대한 대형주 위주로 좀 그동안 담지 못하셨던 종목들, 업종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셀트리온 때문에 중소형주가 몰려있는 코스닥 지수는 많이 빠졌지만 살아있는 중소형주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의 트레이딩을 계속해 나가고 1900포인트가 붕괴되면 그때쯤 대형주, 싼 대형주 골라서 분할 매수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패지점 김혜란 연구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 올해 첫 선물옵션 동시만기 일인데요. 관련된 이슈들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인대 끝나고 나서는 중국이 뭔가 호재성 뉴스를 안겨주는 듯 했는데, 이제 수출이 또 바로 전달 급감하고요. 또 회사채 시장에 잇따른 디폴트가 나면서 뭐 그냥 경기 둔화 우려를 넘어선 금융위기설 진앙지로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중국 이슈, 어디까지 해석을 하는 것이 적당한 수준인지요? 예, 일단 대외적인 측면에서 악재는 이제 중국 성장과 금융시장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더 확산된지냐 아니냐는 여부인데요.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 변수는 정치적 변수이고 일단 시장에 형성된 컨센서스가 이제 정치적 수준의 대립 관계로 그칠 가능성이기 때문에요. 우크라이나 변수는 일단 제외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외적인 측면의 최대 변수는 중국 변수인데요. 역시 그 중국 변수는 우크라이나 변수와는 다르게 이제 펀더멘탈 변수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지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중국의 매크로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인 현상들인데요. 즉 성장률에 대한 전망보다도 현재 실물에서 나타나고 있는 뭐 생산자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중국의 기업 수익성 악화 그리고 최근에 불거졌던 이제 과잉 산업에 대한 재고 조정과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변수이겠고요. 이것이 이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산업재 소재에 대한 매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이런 요인들이 아마 중국 내에서 쉽게 좀 개선되기 어렵다는 전망들이 좀 더 시장에 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융과 관련된 중국 이슈인데요. 신탁 상품과 관련돼 있거나 뭐 해자체와 관련돼 있는 이슈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금융 위기로 가는 확산 과정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신탁 상품과 해자체가 상징하는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기업들의 조달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특히 중국 정부가 구조개혁 가운데서 여정 부분은 디폴트를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좀 더 이런 금융시장과 관련된 신용 크레딧 이슈가 좀 더 남아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시장의 그 전반적인 위험을 좀 높이는 증시 하락 요인이라는 점에서 당분간은 중국 변수가 국내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중국의 어떤 당국이 용인해서 디폴트가 나는 경우이긴 하지만 그래도 크레딧 이슈 관련해서 관찰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겠다 얘기셨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3월 FOMC 회의가 또한 변동성을 키우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간밤에 있었던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 내정자는 확장적 통화 정책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인사청문회 이전에 이미 보고서를 낸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2월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냥 기존 속도대로 100억 불씩 쭉 줄이는 QE 축소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전망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예, 지금 뭐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는 좀 확대 해석이나 축소 해석보다는 그냥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중립적인 그 중론들이 아마 우리가 1월 이달 18일 날 있는 FOMC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100억 달러 정도 추가로 테이퍼링을 하는 선에서 아마 FOMC의 그 내용이 결정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지적하신 대로 어제 그 스탠리 피셔 부의장 청문회 전에 나타난 이제 보고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아직도 이제 정상화된 미국 경제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테이퍼링이나 이런 양적 완화 정책에서는 양적완화 정책을 좀 확정적 기조를 유지하고요.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어제 미국 증시가 그래도 선전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본다면은 FOMC 미팅 자체가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FOMC에 대한 그런 그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자체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불협화음들을 조금 상쇄해주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여전히 뭐 기존에 형성된 대로 미국 쪽은 조금 좋게 보고 중국 쪽은 변수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중립적인 혼합되어 있는 그 장세 흐름 자체가 좀 이어지는 그런 그 FOMC 미팅의 전후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변수는 부정적인데 미국의 FOMC 회의는 중립적 내지는 중국의 악재를 좀 커버할 만한 약간의 호재성 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약간 좀 상쇄된 면이 있군요. 올해 첫 동시만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일각에선 승부는 뭐 어제 다 났다 이런 좀 안타까운 분석도 있었는데 순찰장고는 상당히 낮아서 부담 자체는 적지만 지금 베이시스하고 스프레드 값이 모두 다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 아닙니까? 오늘 만기에 또 한 번의 충격이 있을 수 있나요? 이 부분에서 좀 엇갈리시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외국인 선물 현황을 보면은 이제 매도에 따라서 지수 급락 가능성을 여전히 배팅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시장 베이시스가 청산 가능한 마이너스 0.4 이하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고, 특히 스프레드 약세가 이제 부정적 만기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기준으로 보면 스프레드가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청산 시도 가능성을 좀 내포한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특히 PR 프로그램 가운데 비차익이 좀 최근에 관건인데요. 이머징 마켓 자금에서의 유출이라든가 또 이머징 마켓 내에서 좀 중국이나 다른 그 환율 관계들을 볼 때는 아무래도 이번 만기 역시도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매인데요. 그동안 한 3일 동안에 한 15,000계약 이상을 매도했던 외국인 선물이 만약에 오늘 장중이나 장 무렵분에 환매수로부터 시작된다면은 의외로 지수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개전도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장 초반에 그 선물 동향을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외국인 선물 포지션의 변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통위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마지막 회의이기도 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그 부분들의 좀 교차점이 있기 때문에요. 기존 스탠스대로 금리를 동결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이런 금리 동결은 일단 증시에는 그냥 중립적 변수로 또 한 번 남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제 시장이 급락했는데 오늘 반등의 관건은 동시만기를 맞아 외국인들 환매수, 선물 쪽 환매수 여부다 하셨습니다. 궁금한 건 코스피가 박스권을 유지할 때는 코스닥의 흐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수주 위주로 너무너무 좋게 펼쳐졌는데 코스피가 급락하니까 역시 코스닥도 같이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오늘 동시만기 혹은 FMC 변수 전후로 해서 이 흐름이 좀 바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또 관련해서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제 뭐 다른 부분보다 좀 시장이 조금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슈하고 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커진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이제 산업 소재주에 대한 그 매도가 나온 부분은 일정 부분 예상할 수 있던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시점에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인데요. 오히려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대형주가 반등을 크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반발 심리나 역발상 심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 조정을 받았던 그 중소형주가 본격적인 조정이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엇갈릴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때 중국 변수나 대외적인 변수 그리고 국내 펀더멘탈한 여러 가지 지표로 봐서는 아직 대형주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에는 여러 가지 관문들이 더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혹시 선물 만기 관련해서 그 수급적인 변동성으로 대형주가 일시적 반등 가능성이 있더라도 추세화되기는 조금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 반등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오히려 어제 변동성, 즉 그 내부적인 변동성에 따라서 대형주가 크게 흔들리면서 중소형주에서 부담을 느꼈던 부분이 오히려 대형주가 반등이나 자리를 잡게 되면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소형 쪽에 대한 그 매매 포지션 비중을 좀 더 계속 유지하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한 단계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접근하는 것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뭐 조선, 철강, 화학, 뭐 어제 또 건설까지 이른바 처음부터 애초에 중국 관련된 섹터로 걱정하셨던 소재 산업재 섹터는 언제쯤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물론 뭐 매수하신 시점이 투자자별로 다르시겠지만 지금 신저가를 다시금 경신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쪽 부분에 대한 변수는 두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역시 중국의 성장률과 관련이 매우 높고요. 특히 중국 성장 가운데서 이제 투자나 부동산 변수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성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소재 산업재들의 그 모멘텀 변수는 아마 2분기 전까지는 좀 찾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그 국내 소재 산업재 기업들의 어닝이 조금 바닥을 찍거나 좀 개선 추세가 좀 나타나면은 낮아진 가격과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접근이 가능할 텐데요. 여전히 실적에 대한 가시성 자체가 또 한 번 그 분기 실적에서 조금 내려갈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롯데케미칼이 실적이 좀 예상보다 밑돈다는 전망이 있었고요. 그 밖에 오늘 최근 들어서 다시 가실적들이 좀 사전 발표되면서 소재와 산업재 쪽은 어닝이 또 한 번 더 기대치를 밑돌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요. 두 가지 팩터로 봐서는 아무래도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4월과 5월 초반까지 걸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 중심으로 어닝에 대한 경계감 또는 중국 변수의 경계감이 남아있다고 보면은 소재 산업재들의 좀 가격 조정 폭 정도나 기간 조정 폭은 좀 더 연장되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2분기까지도 소재 산업재 섹터에 속한 종목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내가 끝까지 한번 승부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영석 투자전략 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장 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인데 왜 이렇게 제가 떨리죠? 오늘 출발 상황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정동욱 멘토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정승영 과장님께서는 화상으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예상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양시장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반등을 점치시는 전문가도 있었고 오늘 약간 더 빠지면 오히려 사야 된다. 빠진
커지는 것을 상정하신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장 초반 아직까지 개장이 되지 않았지만 네. 예상 상황이 현재는 코스피 시장 0.12% 상승 출발을 예고를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 상승 출발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장 초반에 조금 상승 출발을 예고하는 이유는 예상 외로 뉴욕 증시가 강했다 이러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오늘장 좀 강세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코스피 시장, 오늘은 장중에 조금 변동성이 있겠지만, 역시 내마녀에, 심술은 없겠지만, 큰 선물도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다 청산되지 않은 물량이 있는데, 이게 차익 잔고로 해서, 오늘 1,000억 원 이내로 좀 추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중국발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된다면, 역시나 비차익에서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코스피 차익과 비차익을 봤을 때 오늘 조금 약보합권 내에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중국발 리스크가 조금 완화된다면 코스피 시장 예상 외로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장은 큰 하락은 없겠지만 큰 상승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면서 보합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코스닥 시장, 오늘 의외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장에 1.5%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중소형 랠리가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코스닥 지수 전일장 큰 폭의 하락을 했던 것은, 셀트리온이 8% 급락하면서 역시나 지수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기관이 본격적으로 매수한 날수가, 이제 10거래일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기관의 매수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나 매크로 지표, 특히나 중국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대형주 상승이 조금 미뤄지면서 중소형 랠리 장세가 추가적으로 조금 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대비 좀 더 양호한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류용석 팀장님께서도 향후에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중소형주의 선전을 예견하셨는데, 오늘 시초가 분석해 주셨던 우리 조금 전에 정동 멘토님도 비슷한 뷰를 갖고 계신 듯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강세 예상 종목군은 어디가 될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관련 섹터들, 소재 산업재가 멘붕이 오는 그런 날이었었는데요. 정승윤 과장님? 네. 오늘 시장 어제 급락 이후에 시장이 일정 부분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따른 부담감도 같이 존재하는 하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강세 업종, 아무래도 최근에 캐나다와 우리나라가 FTA를 거의 8년 동안 걸쳐서 진행이 된 이후에 결정이 나면서 이 관련 수혜주가 뭐가 될 것이냐라는 시장의 또 수혜주 찾기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혜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이 부분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장에서도 어제는 워낙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수혜준이 피해준이 상관없이 오는 종목이 빠졌는데, 오늘은 아마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강세가 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중소형 부품주 중에는 성우 하이텍 이런 종목들, 현대 EP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조금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자동차 전반적으로 완성차도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시장의 수혜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완성차보다는 부품주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그리고 오늘도 부품주의 강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하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이 급락하면서 상승 섹터를 거론하기 참 뭐한 날이었는데, 하루 늦은 타이밍이긴 하지만 한 캐나다 FTA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자동차, 특히 부품주가 오늘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위쪽으로 그런 얘기셨네요. 계속해서 오늘장 동시효과 상황, 시초가 중심으로 저희가 시초가 나오기 전에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거래소 쪽만 잠깐 보시겠는데요. 어제 2% 넘게 빠지면서 130만 원을 깨졌던 삼성전자가 여전히 오늘도 추가 하락 내지는 어제 종가 정도의 제자리 걸음이 예상되고
있고요. 어제 한 캐나다 FTA 수혜로 분석이 됐지만 장 초반에만 반짝하고 종가상 모두 빠졌던 자동차 3인방, 특별히 현대차는 오늘도 별로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현대차 두 종목이 묶이면 오늘 시장이 많이 반등하기는 조금 어려워지는 환경이란 얘기가 되겠죠. 모비스는 그러나 부합권 정도의 반등이 예상되고요. 어제 4% 넘게 또 역시 급락했었던 네이버도 그러나 반등이 예상됩니다만 반등폭은 얼마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부합권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하이닉스가 1%대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전력도 마찬가지 상황. SKT가 오늘 KT가 처음으로 영업 정지 세 기업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반사의 기대감 때문일까요? 오늘 한 2% 정도 강세 출발이 상대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3% 넘게 급락 출발했었던 화면에 안 보여지는군요. 이 KB금융도 오늘 약간의 반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IS 동서가 상당히 급등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승현 과장님께서 예상해 주셨던 대로 만도 등 자동차 부품주도 셀 것 같네요. 네, 3월 13일 올해 첫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자 김중수 한은총재의 마지막 금통위가 겹쳐있는 이벤트데이. 오늘 장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급락했었죠? 양시장 모두 끔찍해져 생각하고 싶지 않다. 파생하시는 분들은 더 치를 떠실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개장 상황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시장 예상 외로 좀 강세로 출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1939.96포인트에 시작을 알렸는데 한 0.4% 출발을 알렸습니다. 역시나 뉴욕 증시의 훈풍이 오늘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뉴욕 증시가 전일 이제 하락 출발을 했다가 오히려 양봉으로 마감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오늘 미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장 초반이기 때문에 역시나 섣불리 오늘 장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는 것보다는 역시나 오전장을 그냥 관망세로 유지하고 오후장 외국인의 선물, 현물 그리고 포지션 자체를 보면서 이제는 저평가된 대형주를 조금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코스닥 시장 전일장 셀트리온이 급락하에 같이 코스피 시장과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장은 0.57%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기일까지는 중소형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전일장의 셀트리온 효과로 인해서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셀트리온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흐름이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0.36% 정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 현재 251.60포인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강하고 지금 선물 시장도 강하기 때문에 예상 외로 차익 매도가 조금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좀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 9시 반 그리고 10시 이후 장세를 조금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 이제 환율 시장 같은 경우는 0.28% 떨어진 1067원 40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환율 시장 항상 말씀드릴 때 이제는 1060원에서 1070원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서 당분간 횡보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이 적어도 3월 말까지는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1070원 이상에서는 매도 물량이 조금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060원 이하에서는 또한 매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1060원 이하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1060원과 1070원 이런 박스권을 그리는 환율 시장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시장에 이어서 환시장 출발 상황까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는가? 어제 2% 중반도 넘어서는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니케이도 15,000선 안착에 아주 보란듯이 실패하고 말았는데 오늘 약간의 반등이 나오네요. 0.1% 정도. 일단 반등이라고 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냥 부합권 정도에서 일본 증시 개장했고요. 앞서서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1940선, 코스닥도 540선 회복하면서 출발했습니다만 코스피는 또 빠르게 상승폭이 일단은 줄어들면서 40선은 반납이 돼 있네요.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주 모습 양시장 종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종목인데요. 삼성전자가 동시효과 상황과는 달리 플러스를 답니다만 아직까지 130만 원대 회복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만 좀 눌리는 가운데 모비스는 반등을 줬고요. 하이닉스가 제법 살아나고 있습니다. 1.5% 정도 38,000원대 거의 다 회복했네요. 어제 4%대 급락했던 네이버도 같이 좀 소폭이지만 반등을 삼성전자처럼 주는 상황이고요. 우선주도 1%가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도 올라와야죠. 28만 원대. 아직도 이 가격이네요. 한국전력이 0.7% 정도, 기아차가 역시 플러스를 달면서 5만 6천 원대 정도 형성이 됩니다. 신한지주가 파란불, 앞서서 파란불은 현대차가 유일했는데 그 다음 판에서는 신한지주가 약보합세 정도로 밀릴 뿐 전반적으로 다 종목에 반등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의 반등이 조금 강하게 느껴지는군요. 이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8%나 급락을 했었죠. 어닝 쇼크 때문인데 지금 제 HTS 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뜨고 있거든요.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일단 오늘 반등이 일단 쉽진 않아 보이는 자리다, 이런 얘기 드리겠고요. 파라다이스가 어제 유일하게 보합권 정도에서 좀 버텼던 그런 종목인데 1% 정도 빠른 반등을 또 곧바로 주면서 33,000원 복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었죠. 3%가량 매물이 크게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1% 정도 바로 반등을 주면서 5만 원권 회복을 재차 노리는 자리입니다. CJ 홈쇼핑은 1% 정도 반등 주는데 헤매고 있는 GS 홈쇼핑은 빨리 못 올라오네요. CJ E&M은 오늘 또 상승해서 역시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자동차 부품주가 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셨었던 정승현 과장님께 오늘 아침 강세 섹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오늘 출발하는 시장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 만도 정도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들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강세 업종도 살펴보면, 일단 강세, 약세 업종보다는 강세 업종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 일단 지금 현재 섬유유복이라든지 그리고 음식료품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오늘 포스코라든지 동국제강, 현대하이스코, 고려아연, 현대제철 다 플러스권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업종, 비금속 업종, 그리고 철강금속 업종이, 철강금속은 한 0.5, 그리고 비금속은 0.7% 정도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이런, 전반적으로 어제 시장에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골고루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코스닥 업종에서도 코스닥 IT 업종들이 한 0.6% 정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요. 그리고 음식료, 담배,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한 0.8%, 그리고 통신 방송 0.8% 정도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닥 업종에서도 한 두 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아침 일단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전 업종 골고루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일단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 있겠고, 일단 시장 분위기는 오늘 어제에 대한 낙폭과에 따른 반발 매수가 아침부터 들어오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낙폭과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약하게 좀 유입되고 있는 양시장인데요. 이 시각 현재 수급 상황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의 마음이 정말 뭔지 모르겠습니다. 수급 살펴주시죠. 현재 수급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 시장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면 외국인이 현재 153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이 114억 원, 그리고 기관이 한 40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산다 이렇게 예견을 할 수는 없겠지만, 외국인이 큰 폭의 대량 매도를 내놓지 않는다면 오늘 코스피 시장 보합권 내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오늘은 뭐 0.3%, 장 초반에 뭐 0.4%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 매도세가 좀 더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약보합권으로 전환도 조금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방향성은 보이고 있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12억 그리고 5억 원 정도 각각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시장 오늘 또한 뭐 셀트리온에 대한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출회되지 않는다면 코스닥 시장 조금 양호한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셀트리온이 한 1% 정도 장 초반부터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외국계 매도 하에 현재 셀트리온이 밀리고 있는데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하는 이유는 역시나 셀트리온 매도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른 중소형 개별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큰 폭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장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전일장 그리고 3거래일 전에 외국인이 8,000계약 이상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우려감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전일장까지 대량 매도를 보여주면서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이렇게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은 뭐 외국인이 소폭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권에서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외국인이 1,000계약 이상 매도를 한다면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권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오늘은 현물 시장보다 선물 시장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외국인들의 선물의 환매수 여부가 오늘 반등의 키다라는 얘기가 앞서서도 있었었는데 비슷한 얘기가 또 확인됐습니다. 일단 지금은 큰 수급의 어떤 움직임은 없는 가운데 어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양시장에 들어오는 상황 정도입니다.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아까 잠깐 전해드렸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님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7거래일 만에 종가상 1,070원대 박스권 상단에서 마칠 수가 있었는데 간밤에도 여전히 대외적으로 시끄러운 잡음들이 많았습니다만 NDF는 빠졌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출발했고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유는 1,070원 레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소폭 하락한 3원 50전 내린 1,066원 90전에 시작하였습니다. 어제 중국 리스크와 우크라이나 정치 불안 재부각으로 인하여 상승하면서 1,070원대까지 상승하여 마감한 환율은 오는 1,070원대로의 레벨 안착은 아직 모멘텀이 부족한 듯한 모습입니다.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우크라이나 정치 불안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한 역외 매수세 유입으로 글로벌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나 국내 경제 상황과 내고 물량 유입을 고려했을 때 1,070원대로 레벨 높이기는 아직 힘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흐름은 뉴욕 NDF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난밤 뉴욕 시장은 중국 우려가 지속되면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뉴욕 NDF 시장에서 1개월물 원달러 환율은 1,068원 50전에 마감하였습니다. 서울 한시 종가 대비 1개월물 스왑 포인트를 고려하면 3원 75전 하락한 수준입니다. 따라 오늘 환율도 여기에서 1,070원대를 유지하지 못한 만큼 1,060원대 후반대에서 주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 불안으로 인한 코스피 지수 하락이 계속되고 외국인들 또한 매도세가 계속된다면 역송금 환전 물량으로 다시 1,070원대로 레벨을 높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 1,070원대 재진입 가능성은 열어두고 지켜보셔야 할 듯한 모습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위안화 약세 흐름도 역의 매수세를 계속 자극하고 있어서 상승 쪽의 힘은 여전히 강할 것으로 예상되어 1,060원대 후반에서 역의 매수세와 내고 물량이 치열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오늘 오전 호주 실업률 발표와 오후 중국 경제 지표가 예정되어 있어 아시아 통화 대비 달러 움직임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 경제 지표가 오늘도 부진할 경우 역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 또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 김중수 총재의 한은 총재로서 마지막 회의이긴 하지만 환율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재료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환율은 1,060원대 후반대에서 주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나 1,070원대로 레벨 높이기는 계속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예상 환율은 1,066원에서 74원 수준입니다. 그래요. 중국의 지표 부진에 따라 또 환율이 지금 1,060원대지만 70원대로 진입할 가능성, 외국인들 매도 규모도 상승의 주된 재료가 될 수 있다 하셨습니다. 70원대 안착은 좀 쉽지 않아 보이지만 확실히 시도는 또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님 통해 환시장 동향과 전망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시무시한 날이죠. 마녀가 한 명도 아니고 4명이나 활개치는 그런 날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전문가를 통해서 전망 들어봅니다.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님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제한적인 만기가 될 거다. 매도 우위가 전망돼도 물량은 많이 안 나올 거다 분위기였는데 요 며칠 외국인들의 선물을 급작스럽게 많이 파니까 전망들이 약간씩 부정적으로 바뀌는 듯 하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론부터 알려주시죠. 네, 우선 만기 가격 변수가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만기 상황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본 동시 만기로 갈수록 순차익 잔고가 감소 경향을 보였고요. 현재 약 3.3조 원으로 순차익 잔고와 단기 부담 물량은 가벼운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만기 효과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동시 만기의 경우는 만기 부담 물량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청산 가능한 여건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부담 물량이 적은 편이라도 청산 여건이 양호하다면 잠재적인 장기 물량의 출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수 급락 상황에서 찾아온 근본 동시 만기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일 부담 주체는 역시 외국인일 건데요. 현재 외국계의 차익 잔고가 약 1.5조 원 가량으로 집계가 되면서 해당 물량은 시장 상황 악화 시 잠재적인 부담 물량으로 금일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근본 동시 만기의 경우 시장 급락에 따른 베이시스 악화와 스프레드 약세 국면에서 외국인의 잠재적인 차익 물량 청산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이러한 것들이 금일의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금일 차익 거래가 소강 상태 국면이 전개가 된다면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다른 부분인 비차익 거래에 따라서 지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마저도 부정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국내 시장의 비차익 거래와 연결되는 글로벌 패시브 펀드들에서 신흥국 자금 유출이 계속되고 있고요. 신흥국 국가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중국에서의 악재 출현으로 신흥국에 대한 자금 유입 반전이 더욱 악화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 역시 1,050원의 기술적인 한계선에 근접하고 있어서 외국인의 매수세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차익 쪽에서도 베이시스 스프레드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비차익 쪽에서도 순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신 건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의 물량 출회를 예상하시는 겁니까? 예, 우선 만기주 초반 그러니까 월요일과 수요일 이번 주 선물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만기 주간만 선물 외국인은 약 14,000계약의 대규모 매도를 누적했고요. 따라서 베이시스는 백오데이션으로 전환된 상태인데요. 결론적으로 금일은 매도 우위의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회 예상 규모는 많게는 1,000억에서 2,00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시장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물량의 출회에도 지수 충격 가능성은 존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수 급락과 베이시스 악화 그리고 스프레드 약세는 부정적인 만기 효과를 암시할 수밖에 없고요. 금일 동시 만기에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드가 가장 중요한 판단 작용으로 작용을 합니다. 외국인 기준으로는 고평가, 국내 기관 기준으로는 저평가된 상황으로 애매한 스프레드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국내 기관 모두 일부 롤오버, 즉 포지션 이월의 포기 물량에 대한 청산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차익 거래는 여전히 매도 우위의 스탠스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매도 우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차익 거래마저도 순매수 반전은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지금 현재 비차익 거래 역시 매도 우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부정적 만기에 출회될 수 있는 물량은 도합 한 2,000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후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뭐 대외적으로 스케줄도 3월 FOMC 회의 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주민투표 등등도 예정이 돼 있는데 파생 쪽은 어떻게 돼야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 있을까? 앞서서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우리 현대증권의 팀장님께서 언급하신 바 있거든요. 동의하시는지요? 예. 우선 선물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공세에 따라서 만기 지표가 이미 부정적으로 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일 전망을 논하는 것보다는 근본 동시 만기 이후에 지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더욱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기 주간 중국 시장과 연동된 선물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가 지수 급락을 이끌었던 만큼 향후 시장의 반등 시그널은 선물 외국인의 환매수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선물 대규모 매도 이후는 지수가 조정 시기를 거쳤고요.
환매수 시작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파생 시장에 있어서는 다른 글로벌 지표들보다는 중국 지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중국 쪽에서의 호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환매수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코스피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면요. 코스피는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박스권 상단에서 나타났던 코스닥만의 개별 종목 독주가 코스피가 하락하는 양상에서도 지속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개별 종목의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서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의 분할 매수가 합리적인 시점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국 지표가 반전되고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가 뒤따라야 이제 대형주 위주로 조금 살아나는 장이 나올 건데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하셨지만 대형주 위주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는 괜찮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그래도 대형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남겨주셨네요. 지금까지 3월 동시만기 전망해봤습니다. 현대증권 고원배 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이미 하락 반전돼서 어제 급락 이후에도 반등을 못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돌발 종목은요. 솔브레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닝 쇼크 났습니다. 어제도 어닝 쇼크 때문에 급락한 종목을 돌발로 전해드렸었는데 바로 그 종목은 셀트리온이었죠. 어제 셀트리온에 이어 오늘은 그 바통을 안타깝지만 솔브레인이 받았습니다. OLED 쪽이 참 여러 종목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7%대 정도 급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정수영 과장님께서 자동차 부품 언급하시며 거론하셨던 만도인데요. 이달 말쯤에 지금 3월 한 초 중순 정도 되죠. 테슬라 쪽에서 우리나라 만도를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수주를 뭔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계약을 따내지 않을까 기대감 때문에 오늘 선전한다는 분석이 있고요. 드래곤플라이, 스페셜 포스 2 게임의 대만 서비스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했었는데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었는데 오늘 아침까지 가격 제한폭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틀 연속 상을 치고 있다는 얘기죠. 못 말리는 드래곤플라이까지 돌발 종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닝 쇼크는 솔브레인, 자세하게 실적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수경 과장님. 네. 4분기 어닝 쇼크에 지금 거의 8%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이 약 55억 정도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상당히 큰 폭으로 하회한 모습이고 일단 그 OLED 패널 그 사업의 물량 감소가 가장 큰 주요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수익성 악화가 예상보다 훨씬 크게 일어난 부분들이 이렇게 그 4분기 어닝 쇼크가 나온 가장 큰 배경이 아닌가 싶고 이렇게 4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옴으로써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아마 실적에 대한 이런 작년에 4분기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이 부분은 아마 전반적으로 이 OLED 시장 자체가 시장의 전반적으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사실 작년 정도면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 부분이 일단 패널 가격 하락 이런 영향으로 일단 좋지 않게 실적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마 또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워낙 또 소외되는 종목은 철저하게 소외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이 어닝 쇼크에 대한 그 충격을 좀처럼 빠른 시기에 또 바로 회복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들고 그리고 다음 종목이 만도입니다. 만도. 아침에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상승을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테슬라의 부품 공급 소식이 들렸습니다. 기술직 직원들이 이번 달 말에 만도를 방문을 해서 평택 공장 그리고 원주, 익산 이런 공장을 견학을 할 것이다. 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그냥 놀러 오는 건 아닐 거고 아마 비즈니스 차원에서 오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대세 시장인 점을 감안했을 때 테슬라가 전기차 부품을 만도에 또 수주를 하게 되면 이제 만도는 또 전기차 테마주가 되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고, 일단 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 4% 이상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는데, 일단 이 방문 이후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는지 이 여부가 아마 만도의 주가를 향후 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래곤플라이 이틀째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 게임주라는 게 사실 이런 매력 때문에 게임주 주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화끈하죠. 뭐 게임이 한번 그 시장에서 터지면 뭐 상한가는 풀리긴 했습니다만 터지면 이 폭발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한번 이 게임이 시장에서 반응이 좋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일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한번 대박 게임이 나는 거에 따라서 이 실적의 상향 속도는 상당히 빠른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신작 게임 스페셜 포스 2 대만 시장에 성공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결국 대충 그 게임이라는 게 뭐 게임 유저들이 해보면 이게 성공할지 성공 안 할지는 대체적으로 판가름이 난다 그럽니다. 뭐 저도 게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게임주에 대한 투자들 때문에 게임을 몇 번 해보긴 했었는데, 일단 유저들이 이 커뮤니티 이런 데서 이 게임은 뭐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들이 결국 그 게임이 흥행의 성공 여부를 결판 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슈가 이제 대만에서도 보통 우리가 이제 게임 최근의 트렌드가 게임을 하나 출시하면 한 4개국에서 5개국 정도로 번역을 해서 게임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뭐 중국어, 그리고 뭐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뭐 스페인어, 독일어, 뭐 그리고 영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하는데, 결국 한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면 결국 뭐 대박 게임으로 판가름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슈로 인해서 뭐 제2의 썬데이 토주처럼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지금 현재는 워낙 그 뭐 게임주에 대한 시각이 좀 우호적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갈지는 저도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갈 수도 있고 뭐 다시 뭐 꺾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바일 게임주에 대한 투심이 완벽하게 꺾이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더 갈 수 있는데 결국 접근하시는 분들은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래곤플라이까지 저희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한가는 살짝 풀렸지만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에서 대기오염 등 스모그 없애기 위해 관련된 예산을 대규모로 늘린다라는 소식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KC 그린홀딩스 그리고 위닉스는 오늘도 또 급등하고, 일진전기 역시 마찬가지로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IS동선은 아예 신고가입니다. 건설 경기 회복의 수혜주 분석이 나왔고요. 오늘 솔브레는 실적 어닝 쇼크 때문에 급락했지만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5거래 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 흑자 전환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손오공은 반대로 적자 전환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에 급락합니다. 실적의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 그 밖에 신고가 내는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친환경 관련 수혜주 먼저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뭐 KC그린홀딩스 사실상 최근에 가장 핫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업 탐방을 가고 싶었는데도 기업 탐방 굉장히 밀려있기 때문에 나중에 오라 이런 소리를 들었던 기업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KC그린홀딩스 중국 양해에서 뭐 스모그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 2015년, 2016년까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00조 원을 투자해서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러한 말이 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현재 9%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C그린홀딩스 증권사 레포트를 통해서 뭐 목표 주가를 뭐 18,000원, 2만 원
원 가까이 상향 조정하는 그런 레포트도 나오면서 최근에 이러한 코스피 시장에서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 편승돼 있지만 시가총액이 2,600억으로 조금은 중소형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급 자체가 최근에 중소형주에 굉장히 몰리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 하에서 KC그린홀딩스 여러 가지 모멘텀을 타고 수급 또한 굉장히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조금 밸류에이션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KC그린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2013년도에 4,800억 원 매출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200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 15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2012년 그전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하는 수치이지만 역시나 중국 모멘텀을 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실적 개선세를 이룰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레포트를 통해서 나온 증권사 전망치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300억 원을 넘는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300억 원을 넘는 이익을 기록을 한다면 PER로 계산을 했을 때 10배가 되지 않는 조금 저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환경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조금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모멘텀을 탔다면 PER 밸류를 굉장히 높게 주는 것이 우리나라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기타 예전에 화장품과 관련된 이런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15배에서 20배 정도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KC그린홀딩스가 중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따지면 역시나 밸류에이션 좀 높게 받으면서 15배, 10배 이상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현재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겠지만 역시나 눌림목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게 현재 KC그린홀딩스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IS 동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IS 동서는 이제 건설업을 영위한다기보다는 이제 콘크리트를 제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IS 동서 같은 경우도 최근에 건설주들이 급등하면서 오늘도 장 초반부터 조금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건설주 상승이 조금 한풀 꺾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강한 음봉을 맞으면서 현재 3%대까지 조금 내려온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IS 동서 같은 경우는 기타 건설주와는 다르게 재무가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흑자를 기록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IS 동서 재무적이나 실적을 봤을 때는 회사는 굉장히 혜자가 있는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역시나 최근에 상승세는 조금 오버밸류가 된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 경기 자체가 정부의 정책을 등에 업고 좋아진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면서 건설주를 비롯해서 시멘트, 레미콘 이렇게 건설에 관련된 중소형 개별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렇지만 이러한 모멘텀이 조금 꺾인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비한 밸류에이션 책정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IS 동서도 현재는 조금 고평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IS 동서는 현재 시가총액이 6천억 원인데 지난해에 200억 원대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물론 좋아진다고 하지만 역시나 크게 좋아진다고 해서 밸류에이션 고평가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IS 동서 가치투자 관점에서는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은 이제 손오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오공 같은 경우는 오늘 급하게 좀 6%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실적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 자체가 2012년도에 800억 원대를 기록을 했는데 2013년 전년도에 580억 원대로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같은 경우도 88억 원 그리고 100억 원 정도의 마이너스 이익을 기록을 했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손오공 역시 최근의 실적 장세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하락은 당연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손오공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포인트로 회사를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완구 시장이 과연 어느 정도나 커질 것이냐 이러한 관점 하에선 사실상 성장성은 조금 결여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구 시장에서 손오공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상 두 번째 포인트는 예전에 뭐 블리자드사의 이제 게임을 CD를 판매하는 이런 판권을 가진 것이 손오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이제 새롭게 뭐 게임이 출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도 조금 기대하기 힘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이제 미디어 쪽으로 뭐 사업을 진출할 것이다 이러한 말이 사실상 한 2년 전부터 말이 나왔었는데, 그쪽 부분에서도 뭐 사업이 사실상 뭐 성공을 이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오공 오늘 하락은 당연했고, 추가적으로 하락도 조금 염두에 두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피니티 헬스케어 좀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은데, 흑자 전환에 이뤄서 오늘 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전형적인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로서 이제 모멘텀이 부각받으면서 상승하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난해 이제 매출액이 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7억 원, 당기순이익이 한 85억 원 정도를 기록하면서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이뤘다 이렇게 오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실적 부분보다는 이제 정부 정책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이러한 헬스케어 관련된 업종을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는지 지원을 해주는지 이런 여부하에 의해서 주가 등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이런 정부 정책과 지원책에 맞춘 그런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요. 실적만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어떤 종목은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수혜받을 수 있는 정도가 실적 이상으로 중요한 종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TV가요, 드래곤플라이 만만치 않게 급등해요. 전일 동일하게 상한가 쳤던 그런 종목인데, 역시 카카오톡에 신작 게임, 모바일 게임 출시한다는 소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틀째 급등하는 이 종목 봐야 될 것 같고요. 파수닷컴도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잇따라나면서 이 정보 보안 관련된 종목인데 상한가 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OCI가 아닐까 싶어요. 한두 종목씩 거래소에서 꺾이는 대형주들 많이 출현하고 있는데, OCI가 오늘 4%대 급락하면서 20만 원을 깨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파수닷컴, OCI 세 종목만 간략하게 살펴보죠. 압구정으로 나가서 들어볼게요. 네, 아프리카 TV 이제는 뭐 게임주죠. 사실 뭐 우리가 인터넷 그냥 TV 매체 정도로 인식을 했던 이 종목이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게임주로 등극하는 그런 모습인데, 게임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뭐 시장의 분위기, 뭐 이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위주로만 시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아프리카 TV도 이 수급의 쏠림, 그리고 일단 종목에 대한 그 변화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파스타컴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뭐 7% 이상 시초가 급등한 이후에 상한가로 직행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KT까지 이어지는 이 사고들이 결국 이 보안 관련주들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이 종목에 대한 뭐 관심은 좀 더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 단기적인 아마 모멘텀으로 급등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에 대한 뭐 단기적인 플레이 정도로만 뭐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OCI 오늘 4% 이상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잘 가다가 사실 거의 뭐 고점 부근에서 지금 눌리고 있는데, 일단 뭐 부담스러운 부분까지 사실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약간 좀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와서 아마 이렇게 좀 꺾일 것이다 누구나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현재 좀 더 매력적인 가격까지 오려면 한 19만 원 정도가 깨지는 이 선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뭐 오늘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빠지고 있는데, 일단 어제는 그 기관의 매도,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 일단 이틀 연속 메이저가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매물 추세를 기다려 보신 다음에 접근하신 전략 유효하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특징주는 다 좀 챙겨드린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괜찮게 의외로 40선 회복하면서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까지 됐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30선 정도로 반등폭은 4포인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아주 쬐끔만 올라서 540선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동 멘토님은 뭐 내만일 선물도 심술도 없을 거다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선물도 뭐 심술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따라서 외국인
외국인이 매도폭을 조금씩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기관과 개인 이런 매수 하에 의해서 현재 코스피 시장 좀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 매도세가 커진다면 오늘도 조금은 녹록지 않은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소형주 랠리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사실상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대형주 장세가 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조금 난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제 매크로 지표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아직까지 대형주를 담는 게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러한 말들이 나오면서 중소형 랠리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현재 시점에서는 뭐 540선 이상에서는 저평가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보다는 신고가를 이루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좋은 이런 중소형 개별주 랠리가 4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과 신고가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중소형 개별주 종 트레이딩 전략을 펼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동훈 멘토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어제 똑같이 급락한 양시장을 두고서도 여전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우위를 점하고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에 한 표씩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정승현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이신지 조언 구하겠는데 일단 중국장에 어제 중국의 악재로 인해서 급락했던 코스피가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았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코스피 전망부터 해주시고 중소형주 전망도 이어서 들어보죠. 네,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와 단기 낙폭 가대에 따른 매수 유입 이 기대감이 공존하는 하루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코스피 시장 아마 그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있다라고 판단이 들지만 일단 추세적인 상승은 역시나 중소형주가 저도 역시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리고 사실 지금 투자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전 시장에서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일단 수급으로 가는 장에서는 결국 가는 놈만 간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외되면 처절하게 소외가 되는 거고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외롭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정도로 좀 시장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상당히 받으실 텐데 아마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전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역시나 중소형주가 좀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형주 추세적 상승 힘들다라는데 두 분 다 공감을 표하셨고요. 코스닥 장세가 연장될 것이다. 수급과 실적 좋은 종목들 선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동훈 멘토, 유진투자증권 정승현 과장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D-Day입니다. 올해 첫 선물과 옵션의 만기가 동시에 들어오는 그런 날이 되겠는데 앞서서 오늘 매도 물량이 프로그램 쪽에서 한 2천억 정도 출회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들어본 바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각 현재 선물 시장 동향과 필요한 전략 더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죠.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두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참 무서운 날이었어요. 말씀해 주셨던 황금라인을 깨자마자 255대 있던 게 250 한 이때도 잠깐 깰 정도로 한 3피 이상이 빠지는 그런 날이었는데 만기 전날 이미 승부는 끝났다라는 안타까운 분석도 앞서 듣기도 했거든요. 오늘 만기 날인데 큰 변화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지요? 아침에 좀 조용한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이번 주 월화수에서 월요일과 수요일장에서요. 전체적으로 앞에서 이미 롤 오버는 아주 양호하고 아주 깔끔하게 진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6월물로 넘어가야 될 물량들의 거의 90% 이상은 롤오버가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6월물을 현재 3월물 대비해서 SP 스프레드 값 자체가 1.3p 정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라는 것은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대외적인 악재 부분과 우리가 해석하는 것을 위축, 즉 좀 하락 쪽으로 그동안 올라오는 부분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선 반영이 좀 된
강법 출발이 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시장은 수급 자체도 양호하게 조용히 출발이 됐습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들 매도 출발 속에서 기관계 매수 출발 쪽이 좀 특징적으로 잡혀 있는데요. 자, 어제 선물항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252대 부근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어제 그 자리가 이제 만약 2차를 하게 되면 그렇게 어제 공포스럽게 확 빼야 되는 자리가 좀 또다시 연출이 되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면 현재 251.50인데요. 여기서 위로 정확하게 2.5p, 밑으로 2.5p가 열려 있다라고 보십시오. 반반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급하게 롤오버를 해야 될 것들은 6월물의 값에 의해서 좀 빠르게 많은 물량들이 소화를 시켰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 쪽으로의 베팅을 좀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은 선물 시장 쪽에서는 기관계 쪽에 도합이 좀 잡혀 있고 옵션 시장 쪽을 놓고 보면 최근의 추이 자체가 개인들의 콜옵션이 가격 매력과 함께 상당히 상단, 그러니까 이번 여론몰이에서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 데이터까지는 만기 충격은 없다라는 얘기 속에서 가격 매력이 있는 시장 쪽이기 때문에 상승 쪽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개인들의 콜옵션 쪽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상방 베팅이 되어 있다는 걸 좀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풋옵션 추이 쪽을 보면 이제 양광구도 쪽에서 이 251.50대의 가격을 놓고 위쪽으로 2.5p 밑으로 2.5p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51.50을 기준으로 2.5p가 열려 있다라는 것은 밑에가 250짜리가 깨진다라는 결론을 좀 내거든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현 선물하시는 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되는 거는 선물 지수값으로 248대 그리고 코스피 지수값으로 1914포인트대는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하듯이 그 부분에서는 저가 매수 타이밍을 분명하게 좀 노려볼 필요는 있는 장세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얘긴즉슨 오늘 249와 248을 오전장에 먼저 찍으면 자신 있게 매수를 붙여보자, 공포 느끼지 말자라는 것을 미리 잡아드리는 부분이겠고요. 자, 프로그램 쪽에서는요, 차익값 차이.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천억 정도 출회 가능성. 자, 2천억 출회된다고 해서 과연 시장의 충격이 얼마나 받을까요? 전 지금 물음표를 답변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 얘긴즉슨 2천억 정도가 출회가 된다 하더라도 오늘 충격 자체가 공포적으로 4, 5p가 밑으로 그냥 이벤트성으로 부러질 수 있는 개연성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걱정을 많이 했었던 거는 어제 외신 보도에 긴급하게 나왔던 미국의 또다시 테러 가능성으로 얘기하는 건물 붕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뭔가 공포를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다행히도 이 부분이 큰 영향력이 없었고 현재 미국 시장 자체도 어제 종가의 모습을 봐서는 나스닥의 힘도 보더라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자체 갈 길로 선반영을 먼저 받았지만 일단은 강력하게 좀 올라탈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위아래 폭은 좀 분명히 먹을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 이 252.50의 콜 상품을 행사할 거냐, 풋 상품을 행사할 거냐, 게임은 다 끝났다. 어느 것을 결제를 시키든지 간에 값은 우리한테 중대박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현재 앞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장 대응 전략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강도만 잘 보자라는 겁니다. 외국인들 현재 규모 쪽으로 놓고 보면 매도 포지션이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000억대 이상을 늘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관점 보시고요. 동반 쌍끌이 매수 쪽 들어오면 위쪽으로 슈팅 나간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전장 황금 라인은요, 252점. 제가 완벽하게 올라타는 자리를 잡아드리기 위해서 요 05 자리를 좀 잡아드리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은다라면 251대 초반부에서는 매수 타이밍 이렇게 잡으실 수 있다. 신호등 라인에서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들 아마 이 동시만기의 마지막 빼는 날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일단은 지금 현재 현물의
강도를 놓고 봤을 때는 상방 배팅이 좀 유리해져 있다라는 관점에서요. 위로 아주 욕심을 낸다 그러면 253대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밑에 쪽으로만 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249대 정도까지만 열어놓으시면 보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저라면, 주쌤이라면 전 어떻게든 싸게 매수 잡고 즐겨보겠습니다. 오늘 249, 248대를 찍는다면 자신있게 매수다라고 하셨습니다. 옵션은 죄송스럽지만 이미 큰 수익 낼 만한 타이밍은 지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시만기 전략 짜주셨던 분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급락 이후 시장에 강한 반등은 없습니다. 물론 동시만기 영향일 수도 있겠는데요. 코스피는 아직 방향성을 못 잡은 가운데 그래도 빨간불을 조금 더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3월 한국은행 금통위 결정이 나올 텐데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금통위 위원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퇴임을 할 때는 100% 금리가 동결됐었다라는 통계가 있다 그래요. 오늘 김증수 총재 마지막 주재하는 회의이니만큼 그냥 무리 없이 동결이 예상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확인은 필요하겠죠? 오늘 동시만기 올해 들어 처음 있는 날이니까 끝까지 시장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